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22년도 3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한 민간 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보시면은 콕 집어 해설에서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에 대한 비교를 표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상반적 개념이니까 잡을 수 있어요. 참고로 22년도 2차 실기에서 공공직업정보 특징에 대해서 5개 쓰는 게 5점짜리로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요. 아예 그냥 공공직업정보로 외워버리시죠. 그래서 민간 지역 정보의 특성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니까 한시적으로 생산돼서 운영한다. 이거 민간 지역 정보죠. 2번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이거 공공 직업 정보예요. 특정한 목적이니까 민간 정보고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역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이에요. 정답이 2번이네요.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42번 산업결정 방법 그리고 꿰뚫어 보게 보시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2차 실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 구분 필기는 구분만 하면 되는데 실기 쓰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틀린 내용은 뭐냐면 2번이 틀렸어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산업에 의해서 이게 틀렸다는 것이죠.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꿰뚫어 보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생복, 산수공 나와 있죠? 구분해서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43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어떤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수준에서 제4 직능 수준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외우기 쉬워요. 제1 직능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 제2 직능 수준은 중학교를 졸업한 정도, 제3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예요. 그리고 제4 수준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정도 수준이니까 제시된 거 보시면 중등교육을 마쳤다고 했었죠. 중학교 졸업하고 1,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 훈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제3 직능 수준에 해당될 거예요. 44번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등급에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목이에요. 대부분은 2급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서비스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응시 제한이 있는 걸 딱 외우시면 되겠죠. 리을번에 임상심리사 2급과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서비스 분야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을 빼놓은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은 2번이 답으로 가야 되겠네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임상심리사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45번 22년도에 신설되어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4번의 정밀화학기사라고 몇 차례 우리 문제 풀어봤었죠. 콕 집어 해설에서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밀화학기사 있고요. 그리고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도 있네요. 꿰뚫어 보게 보시면 폐지된 거 쭉 나와 있고 통합되어진 거는 709 설계산업기사가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되었다는 거. 그리고 글쌓기 운전기능사는 글찾기 운전기능사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세요. 46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좋고요. 2번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3번도 맞는 내용인데 4번이 틀렸네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체계는 1수준에서 5수준이 아니라 8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단계로 구성되어지는 거고요. 8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로우가 구분했던
직능 수준은 1수준에서 6수준인데 로우라는 학자는 1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로 봤단 말이에요. 반면에 NC에서는 1에서 8까지 있는데 8수준을 가장 높은 곳으로 봤다는 거 필기에서 알아두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꿰뚫어 보기 위해서 보면 NCS 수준책이 구분이 있는데 8수준 가장 높은 단계니까 최고도의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8수준, 7수준 전문화된 이론 뭐 딱 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수준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니까 가장 낮은 수준 맞죠? 2수준은 일반적인 지시와 감독 이런 말이 있으면 2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3수준에서 6수준을 외우는 것인데요.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 3수준은 제한된 권한이니까 이게 참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6도 5포 4일 3제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던 것이에요. 47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것은 면접조사예요. 그냥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전화조사고요. 그리고 디귿에 들어가는 건 우편조사니까 맞춰서 뭐 비용이라든지 응답률이라든지 대규모 표본관리라든지 봐서 보면서 맞춰보시면 될 거예요. 48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로 틀린 것은 대분류별 직능 수준은요 우리가 관리자와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의 가장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요 뭐 사무 종사라든지 서비스 종사자라든지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리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이들은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고요.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본 것이죠. 관전, 사서 판농기장, 단군 이렇게요. 1번, 2번, 3번 다 좋은데요. 4번의 군인은 제1 직능 수준이 아니라 제2 직능 수준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49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포괄적 업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사람의 직업을 뭘로 분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의대에서 강의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환자도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학 교수, 교육자냐 아니면 의사냐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직업 분류 원칙을 정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이에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두 번째가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고요. 맨 마지막이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 주, 최, 생 이렇게 외웠던 것이에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의대에서 강의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봐.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이 사람이 환자 진료를 더 많이 본다 하면은 이 사람을 의사로 분류하는 것이고,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어떤 한 사람이 짜장면도 음식점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만들고 그리고 직원 쓰기도 요즘 겁나니까 배달도 자기가 해. 그렇다면 이 배달업과 조리업 중에서 그 어떤 직무가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조리가 더 많은 훈련과 더 어려운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면은 이 사람을 조리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제과점에서 한 사람이 빵도 만들고 그리고 손님 오면 자기가 판매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제빵사가 맞느냐 아니면 판매원이 맞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생산 업무, 생산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분류한다 라는 것이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에요. 지금 우리가 콕 집어서는 잘 나와 있는데요. 2차 실기에서 얘까지 쓰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얘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 1차 객관식에서는 그냥 단순하죠.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포주 최생,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무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했었죠.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취, 수조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즉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종사하는 경우 이 사람은 어떤 직업으로 분류해야 되냐. 낮에는 음식점을 해. 음식점 사장님, 자영업 사장님이야. 근데 그 돈이 잘 안 돼서 밤에는 대리 기사를 뛴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대리 기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영업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는 분류원칙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취 수조예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말 그대로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더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을 결정하고요. 수입 우선의 원칙은 더 많은 수입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거고, 조는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으로 분류를 한다. 이게 바로 포주, 최생, 다취 수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은요.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살펴주시기 바래요. 일단 49번에는 포괄적 업무, 포주, 최생이죠. 이렇게 1, 2, 3번 되고요. 4번에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은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해당한다. 4번이 틀린 내용이죠. 50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계열 아닌 것은, 생명공학과는요 자연계열이고 공학계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으로 단편적으로 저 콕 집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51번. 직업정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직업정보는 직업 전문가에 의해 분석되어야 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뭐. 2번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분석하고 가장 최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선정한다. 당연하냐 이거죠. 이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3번에 동일한 정보를 합쳐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히 한다. 당연하냐? 4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관한 정보는 알 필요가 없다. 아니죠.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관한 정보가 분명해야 직업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불분명한 거, 근거 없는 거, 카더라 통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52번. 내용 분석법을 통해서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직업정보 수집할 때요. 내용 분석이 있고요. 설문지법, 질문지법이 있고요. 면접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용 분석법은요. 기록들, 어떤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문헌연구법이라고도 해요. 때문에 장기간의 종단 연구, 예를 들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냉면 같은 것이 언제부터 있었나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조사 가능하죠.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의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낮은 편이에요. 이 정보를 제공한 저자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쓴 정보에 대해서 그닥 반응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1번이 틀린 내용일 거예요. 53번.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근에 이 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이 2차 실기시험에 굉장히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산업에 대한 정의. 산업은 무엇이냐?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그 다음에 산업활동은 무엇이냐? 각 생산 단위가 노동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활동 범위에는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산업활동의 범위,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포함된다고 했으니 3번이 이렇게 틀렸단 말이에요. 4번의 산업분류에 대한 정의네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2년 사이에요. 그래서 산업의 정의, 산업활동의 정의, 산업활동의 범위, 그리고 산업분류의 정의, 그리고 산업분류의 기준, 콕집에서는 나와 있죠.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에 따라서 산업분류를 한다. 그 다음 꿰뚫어 보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진다. 최근에 2, 3년간 아주 뜨거운 그런 2차 실기 문제들이에요. 54번. 한국직업사전에서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작업 강도 중에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했는데 이 작업 강도 2차 실기도 나온 바 있었죠. 가장 기준이 되는 거 이게 보통을 먼저 잡으세요. 보통 작업을 가운데 딱 잡아두시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작업이에요. 최고로 무거워봤자 4kg 물건을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빈번히 드는 것은 장부라든지 어떤 그 소도구 이런 볼펜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은 최고로 무거운 게 8kg고 보통은 4kg짜리를 빈번히 드는 것이죠. 보통 작업은 최고 20kg를 들고요. 그리고 보통은 10kg 정도를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힘든 작업은 최고 40kg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를 빈번히.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작업은 최고가 없겠죠.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거. 이게 아주 힘든 작업이야. 그 아주 힘든 작업에는 최고 40kg 이상 아니에요. 최고라는 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40kg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작업에 해당되어진다. 숫자 선언이 2차 실기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55번에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 4호자 암기법으로 했었어요. 대기업이죠. 그 다음에 강소기업이에요. 외국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고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이고 코스피나 코스닥이고 일학습 병행 기업이고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에요. 그래서 9개니까 4호자 암기법으로 대강 외변 가공코일청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앞에 내자는 글자 하나가 작으니까 천천히 대강 외변 뒤에 5자는 빨리 가공코일청 하면 딱 외우면 답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4번에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56번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정보 관리 순서는 수분과 체제 축평 이렇게 했어요.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물론 이 체계화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체제 축평이니까 제공 있고요. 그리고 역시 생략이 가능한 축적이라는 게 있어요. 축적. 체제 축평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수분과 체제 축평, 그 중에서 체계화와 축적은 생략이 가능하다. 1번 딱 답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과목 이 직업 정보로는요, 완전히 점수 박스예요. 나머지 과목에서 내가 참, 좀 약간 열세 과목이 있다 하면은 직업 정보론을 통해서 고득점을 맞으셔야 돼요. 물론 아주 생뚱맞아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몇 문제 안 되거든요. 나머지 잡으면 거의 80점 이상 맞는 과목이에요. 직업 정보론이요. 57번. 다음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은 무엇이냐?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를 확정하며
비용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우리 시험 볼 때 비용 신청서 접수했죠? 4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것이요. 58번. 국민 내일 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 내일 배움카드는 뭐 자영업주든 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고요. 지원 제외 대상자를 외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원 제외 대상자 중에서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예정자는 지원하지만 대학 재학생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역시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가지 불만이죠.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왜 만 75세 이상은 지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 사람들은 새롭게 배우는 게 없을 것이다.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100세가 넘어도 내가 뭐 배울 테니까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70 넘으신 분들 전부 청년층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했다고 봐요. 국민 내일 배움카드 나이에 제한을 두는 건 잘못했다. 여하튼 답은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거. 59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 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실기에서 이 자료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물에 대해서 2차 실기가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 직업사전에 부가 직업정보라고 했는데요. 이 부가 정보 중에서 직무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직무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눠서 D, P, T로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자료 데이터 D에 대한 것이에요. 이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는요.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해서 7개 중에서 5개 쓰는 게 2차 실기에 나온 거예요. 제목만. 종합 이렇게 나와 있고 분석 나와 있고 계산 있고 기록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계산은요. 사칙 연산을 실시하고 사칙 연산과 관련해서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하는데 단 수를 세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답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문제 똑같이 나오고 답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3번으로 답을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60번.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사는 4년제 대학, 산업기사는 2, 3년제 전문대학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 응시 자격이 전문대 2, 3년 동안 2년제나 또는 3년제 전문대학 나오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평등한 위치에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면요. 4번에 이 사람은 전문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다. 어떤 애는 2년, 최소 2년 전문대를 나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했다. 그러니까 전 볼 수 있다. 안 되죠. 이거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지만 자격 기준으로서 동등한 자격 기준을 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강의진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